로그라는 이름에다가 상용이 붙었죠. 앞에 상용이 붙었다. 근데 상용의 뜻은 뭐냐? 상용의 뜻이 뭐죠? 항상 사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주로 사용하는 로그다. 상용 로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로그인데 얘는 뭔데 주로 사용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건 이제 이쪽을 보시면요. 나사에서 뭐 또 우주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로그는 주로 완전 큰 수 또는 완전 작은 수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목성 탐사선 주노는 약 몇 킬로니 이거 읽기도 힘들죠. 어쩌고 저쩌고 킬로미터의 거리를 비행하여 목성에 도착을 했대요. 그럼 목성까지의 저 거리는 저 읽기도 힘든 이 뭐야 천만 십 아무튼 읽겠죠, 그죠? 그 거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2.8 곱하기 10의 9제곱. 가늠도 되지 않는 거리죠, 그죠? 근데 그런 거리를 사용하는데 얘를 로그로 사용해서 2.8 곱하기 10의 9제곱 하면 뭐가 편하냐면 밑이 10일 때 편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럼 밑이 10이라고 치면 로그 2.8 더하기 로그 10의 10의 9제곱이잖아요. 얘가 없어져서 9가 돼요. 그럼 9 더하기 로그 10의 2.8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해진다. 물론 여러분 지금 보기엔 뭐가 편한지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이제 로그만 우리가 수학식에서 로그만 다루진 않잖아요. 로그도 하고 거기에 막 뭣도 쓰고 막 할 텐데 복잡한 식이 있겠죠. 우리가 안 보이는 그쪽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세심한 하나하나가 좀 조금씩 편해지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탐구할 때 밑이 10인 로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10인 로그를 사용하면 왜 편리한지는 아시겠죠? 10의 거듭제곱을 쓰니까 그 로그를 안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정수처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여기 pH 농도예요. pH 농도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 실험에서 하잖아요. 뭐 산성이냐 뭐 알칼리성이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pH잖아요. 그래서 이 pH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수소 이온 농도인 H 플러스의 지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의 7제곱이면 pH가 7인 거죠. 10의 5제곱이면 pH가 5인 거고 이렇게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를 나타낸 게 pH라는 정의래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되겠죠. 이 표에서 보면 자 다음 표는 pH와 수소 이온 농도랬죠. 아까 얘가 그 사이에 되는 관계래요.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면 그거의 지수가 5니까 5라고 쓴대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만 떼고 같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6이 될 거고 여기는 8이 될 거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었을 거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겠죠. 이 밑에 있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H 농도가 그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pH 농도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마이너스 5인데 5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냐면 5는 로그 밑이 10이면 마이너스 5였을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요. pH라는 애는 그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이면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건데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워버리시고 그냥 실생활에서 쓰기 편하다 정도의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고 밑이 뭐인 로그요?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로그, 상용 로그다. 상용 로그의 정의, 밑이보다 10이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 루트,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근데 2제곱근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늘상 쓰니까 쟤는 안 써요. 그러니까 얘도 그럼 로그 10인 로그를 생략해서 어떻게 쓰자? 로그 n이다. 그래서 앞으로 로그 3이다 이렇게만 쓰면 밑이 얼마짜리냐 10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 둘이 약속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중요하죠. 그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지수만 남겠네요. 지워지고, 그죠? 여기가 로그 10의 10이니까 1로 지워지고 얘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n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편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기에 써 있는 거지만 그냥 선생님 쓰는 걸로 볼게요. 로그 0.1이야. 그러면 밑이 없잖아요. 밑이 없으면 10일 거고, 얘를 다시 쓰자면 로그의 0.1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요. 로그의 세제곱근 100이다. 그럼 쟤를 지수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로그의 10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안 까먹었죠? 루트가 분수지수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위치 10이 있는 거니까 얘는 답은 3분의 2다. 어때요? 10의 거듭제곱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뭐 정확 10이 공이 몇 개 있어야 1억이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0만, 억.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가요? 이게 10의 8제곱인가? 10의 7제곱인가? 아무튼 1억이라는 단위가 이렇게 로그를 씌워버리면 7 또는 8 이렇게 한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어내기가 편한 거죠. 1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막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 한 자리 자연수로 바꿔서 푼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우리 연습을 할 건데 되게 쉬워요. 상용로그 처음에는 엄청 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얼마일까요? 암산으로 바로 되죠. 1000이면 10의 세제곱. 근데 밑이 10이니까 3이네요. 끝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얘는 좀 손질이 필요하겠네요. 로그의 10의 얘 몇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구나. 끝입니다. 루트가 붙어 있더라도 로그 우린 지수 법칙이 능수능란하니까요. 4분의 5제곱. 그럼 얘는 4분의 5구나. 끝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수 법칙을 조금 적용할게요. 10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저렇게 되는 지수는 어떻게 해요? 더하죠.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구나. 괜찮으신가요? 교과서 뒤쪽에 이런 표가 나와요. 이 표가 뭐냐면 상용로그 표예요. 이름에서 보이듯이 상용로그 표입니다. 상용로그 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상용로그 있잖아요. 자주 쓰는 로그니까 상용로그인데 그 상용로그가 밑이 10인 로그라 그랬고 워낙에 자주 쓰니까 우리 이거는 표로 좀 만들어 놓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 뭐 우연치 않게 다 소수점 아래 네 자리냐? 그건 아니고요. 다 반올림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밑으로도 더 이어지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가지고 가져다 쓴다. 이런 거를 제곱근표나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상용로그 표인데 상용로그 표를 읽는 법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1.00 너무 뭔가요? 1.0, 1.00, 1.01, 1.02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에 예를 들어서 1.03의 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1.0은 여기서 보시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가서 얘네가 만나는 값. 그럼 0.0128이다. 그런 얘기는 0.0128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로그 2.35다. 그러면 2.3을 쭉 가서 2.3 5를 쭉 가서 만나요. 그럼 쭉 내려와요.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만나는 여기 0.3711 0.3711이구나. 이게 바로 사용로그 값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읽는 법은 삼각함수 표도 나중에 또 나올 건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로그를 읽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 한번 어차피 화면에서 선생님 문제를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용 로그 표를 펴놓고 같이 보세요. 로그 3.73의 값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그 3.73의 값을 찾아보시고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얼마 나오는지요. 로그 6.09의 값도 찾아서 한번 구해보세요. 채팅 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자, 그래서 로그 3.73의 값은요, 일단 여기 있는 표에서 3.7로 가야겠죠. 그리고 3.7에 0, 1, 2, 3 얘죠. 그래서 답은 0.5717이다. 5717 나오나요? 이 값은 0.5717이다. 그 다음에 6.09의 값도 찾아보면요, 6.0부터 찾아야죠. 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6.0에 9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7846이 되겠네요. 그쵸? 0.7846 0.7846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에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1.00이 제일 작고요, 제일 큰 숫자는 얼마일까요? 9.99가 제일 크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로그 1의 값부터 로그 9.99의 값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이 표를 이용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구할 수 있는 값이. 뭐야, 이게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실제로 로그 1부터 로그 9.99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뭐 활용하라고 한 건가 싶겠지만, 여기에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 예제 1번 같은 경우, 그럼 로그 416의 값은 어떻게 알고, 또 완전 작은 로그 0.00887 이런 것들의 값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면 방법이 있죠. 다 거기서 힌트가 뭐냐면 지금 밑이 뭐인 거예요? 10인 거죠. 그러니까 로그의 10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수나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로그 416이에요. 로그 416의 값은 표에 찾을 수가 없어요. 9.99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못 찾는데 9.99 네, 넘어가니까 못 찾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 범위 안에 있는 1.00부터 9.99 사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요. 로그 4.16으로 바꿔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416을 구해야 되는데 4.16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요. 그냥 416을 표현만 바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쪼개지죠. 곱셈이 4.16 더하기 로그 100으로 쪼개져요. 자, 그러면 얘 밑이 10인 거기 때문에 요 뒤에 값이 편해지죠. 얼마예요? 10이 여기 있는 거니까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더하기 로그 4.16의 값은 내가 당장은 모르지만 뭘 찾으면, 표를 찾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 표를 찾아보면 0.4191이 나옵니다. 6191이요. 6191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한 최종 값은 2.6191이 로그 416의 값이에요. 2번은요, 로그 0.00887이라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어느 범위에 안 들어가냐면 1.00부터 9.99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쟤를 8.87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럼 곱하기 10의 몇 제곱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자, 왜냐면 보세요. 여기 8.87로 쓰겠다 하시면 뒤로 앞으로 하나, 둘, 세 개 가야 되죠. 세 개. 그 세 개를 어디로? 왼쪽으로.
자, 우리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그렇죠. 왼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0.0000765 예를 들어서요. 연습이에요. 얘는 7.65로 사용하겠죠. 근데 소수점 옮기는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 있던 애를 하나, 둘, 셋, 넷, 5개 옮기면 되죠. 왼쪽으로 5개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416은 4.16 했잖아요. 그럼 4.16하고 뒤로 하나, 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에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죠. 안 써요. 오른쪽으로 2개.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 범위에 없어서 8.87로 바꿨었는데 원래 모습으로 막 바꿔주려고 하는 팁이 여기에 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왼쪽 3개. 그럼 오른쪽 왼쪽은 마이너스 3개.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로그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로그 8.87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값은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표에서 찾아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9479가 나온대요. 0.9479가 나오고요. 더하기 여기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계산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052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 수 있냐, 이런 거는 충분히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해주시면 로그 5.36으로 바꿔주시고 원래 모습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른쪽으로 한 칸이 필요하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면 얘는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로그 5.36 더하기 로그 10에 10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5.36이 얼마야? 이것만 찾아보고 더하기 1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5.36은 이제 찾아보면 0.7292가 나와요.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7292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옆에 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뭘로 바꿔야 돼요? 얘를 9.52로 바꿔야 되죠. 소수점 앞에 숫자 하나 오게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자리로 가려면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왼쪽으로 하나, 2개 가야 되죠. 그러니까 10의 왼쪽으로 2칸 가능? 그럼 얘를 쓰면 로그 9.52 더하기 로그 안 쓸게요. 그냥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로그 9.52가 얼마였을까요? 0. 찾아보면 9, 7, 8, 6이었나 봐요.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0214 이렇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수능의 단골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에도 항상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를 길고 식은 처음 보고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배점이 높을 거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건데, 우리가 배점 높은 문제가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4점짜리면 배점이 제일 높은 건데 그 4점짜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진짜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4점짜리들의 단원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어느 단원 4점짜리랑 또 저쪽 단원 4점짜리랑 이 난이도 비교했을 때 서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즉 로그에서 4점짜리랑 뭐 삼각함수에서 4점짜리랑 미분적분에서 4점짜리랑이 난이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얘다. 로그에서 나오는 4점짜리 쉽다. 물론 생긴 건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식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문제 4번도 이따 보겠지만 갑자기 막 지구로부터 거리가 X광년인 별에 뭐 무슨 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 막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보면 광원은 막 나오고 감각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쓰는 건 그냥 특히나 다른 4점짜리들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의 4점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3 돼서 수능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처음 볼 때는 어려워 보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로그의 성질만 제대로 알면 돼요. 광원이 어쩌고 뭐 감각 강도가 어쩌고 다 몰라도 돼요. 뭔 말인지. 근데 읽어보면 어쨌든 광원이라는 건 빛이 나는 그 시작점인 거죠. 그 광원으로부터 D만큼 D미터의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 그러니까 저 빛이 밝다 아니면은 어둡다 별로 약하다 이런 강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대요. 그러니까 로그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각 강도가 3일 때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는 감각 강도가 1일 때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몇 배인지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광원이 있어요. 여기 막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어떤 애는 거리가 있어요. 지금 얘가 3이잖아요. 감각 강도가 3인 거를 D3라고 할게요. 안 헷갈리게. D3라고 해서 여기서 느끼는 사람의 그 감각 강도가 3이래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여기는 D1이라고 할게요. 감각 강도가 1이라서 안 헷갈리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쇽 감각 강도가 1밖에 안 된대요. 여기서 느끼는 건 3이었는데. 그럼 이랬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의 비율 어떻게 될까? 몇 배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려워 보이죠? 근데 쉽습니다. 자, 문자만 잘 사용하면 돼요. 선생님이 방금 잡았듯이 여러분들이 문자를 잡아주면 돼요. 자, 감각 강도는 이 식이래요. 그러니까 감각 강도가 3인 건 감각 강도, 발음도 어렵네요. 감각 강도가 3인 건 로그 그때의 거리 얼마라고요? D3라고 선생님이 정해준 거예요. 나머진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땐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D3의 제곱 분의 H라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수래요. 양수인 상수. 그냥 쓰면 돼요. 이게 나오는 거고, 감각 강도가 1인 건 어느 거리를 쓸 때 나오냐면 D1이라는 거리를 쓸 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식이 이렇다고 하니까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우리는 D3가 D1의 몇 배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라 식을 좀 합쳐야 되는데, 일단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밑이 얼마? 10이랬죠. 넘겨요. 그럼 10의 세제곱은 D3의 제곱분의 H, 그 다음에 여기 또 10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이니까 10의 1제곱은 D1의 제곱분의 H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D3고 얘가 D1이잖아요. 이때 거리가 D3의 거리는 D1의 몇 배냐라고 보면 뭐 D3 분의 D1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얘를 구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D3는 몇 곱하기 D1이냐? 그러면 이 말은 D3는 D1의 몇 배냐라고 말하는 거죠. 문자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가 봅시다. 그럼 결국엔 D3와 D1의 비율이 필요해요. 나눠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나눠 볼게요. 그러면 D1의 제곱분의 H 분의 D3의 제곱분의 H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얘고 여기가 얘니까 이거 대신에 10분의 10의 세제곱, 결국엔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정리해주면 분수 같으니까 약분, 그리고 여기 둘이 곱해서 분모, D3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은 100이 나오죠. 그러면 D3분의 D1은 둘 다 양수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그냥 10이죠. 이렇게. 그러면 D1은 10 곱하기 D3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감각 강도가 3인의 거리는 감각 강도 1인의 거리의 몇 배냐니까 넘겨줘야겠죠. 10분의 1의 d1이다. 그래서 감각 강도가 3인의 거리는 감각 강도가 1인의 거리의 10분의 1배다. 그래서 답은 10분의 1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4점짜리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끼리 비교했을 때 쉬운 문제지 처음부터 쉽다는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끼리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버릴 건 버리되 가장 위에서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고 했으니까 얘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축이지만 물론 할 수 있는 범위의 어려운 축이니까 노력해보자는 거지 뭐 처음부터 완전 쉽다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문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쉬운 편이에요. 자,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쉽길 바라면서 이거만 볼게요. 자, 얘도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x광년인 별의 겉보기 등급을 m, 절대 등급을 라지 m 이렇게 했어요. 요거의 내용들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식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럼 식이 어떻게 성립하냐면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x 마이너스 5인데 x가 뭐라고요? 몇 광년 떨어져 있냐 할 때 그 광년의 크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밑은 당연히 10일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시면 겉보기 등급이 3이래요. 그럼 누구 대신 들어가요? 스몰 m 대신에 3 빼기 절대 등급 누구 대신? 라지 m 대신 마이너스 2 그런 별이 있는데 그런 별이 로그 x 마이너스 5 그럼 몇 광년 떨어져 있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들어는 봤죠. 과학자들이 빛의 밝기를 보고 거리를 가늠한다 얘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그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을 좀 비교해서 거리를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 이제 좀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아마 조금 더 단순화 시킨 거겠죠.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로그만 딱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이 있는데 지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주어진 상태로 거리를 몇 광년 떨어졌는지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좌변을 정리하시면 3 더하기 2니까 5가 되는 거고 5 로그 x 마이너스 5 10은 5 로그 x가 될 거고요. 로그 x는 2가 되겠죠. 뭐 간단한 로그 정의니까 밑이 10인 거죠. 10의 제곱 100. 자, x가 100이다. 그럼 x의 의미가 뭐였어요? x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광년, 몇 광년이냐 이거였죠. 그러니까 10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다. 겉보기 등급은 3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인 별인데 그 별은 지구로부터 100광년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4번과 예제 2번의 그 유형들을 잘 보시면 생긴 거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복잡한 식인 것 같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냥 로그의 성질이에요. 여기 대입하고 정리하고 넘기고 이항하고 이거 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일 거고 결국에 여기 또 이항 중학교 수준이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요거 로그의 정의만 알면 푸는 문제가 문제 4번이었고 예제 2번은 결과적으로 이 식에 대입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여긴 조금 어려웠어요. 예제 2번은 왜냐면 내가 문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됐거든. D3 또는 D1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 어려웠다고 치는 거는 감각 강도가 3일 때랑 감각 강도가 1일 때 거리가 몇 배 떨어져 있냐라는 걸 생각하려면 얘랑 얘를 나눠줘 볼까 하는 요런 아이디어들 처음 봤을 때는 힘든 아이디어들이죠. 이런 문자를 만들고 내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식을 정리하는 건 사실 지금 여기서 식 정리하는 거 중학교 수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로그의 정의를 사용해서 내려온 거니까 고등학교 수준은 여기랑 뭐 여기밖에 없죠.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 아이디어 하나가 처음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생긴 것만큼 어렵지 않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 기출 문제에 관련돼 있거든요.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기출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은 문제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답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